불꽃이 하늘을 삼키는 그 순간 나는 소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지구, 한밤중의 아파트 화재 현장. 건물은 이미 붕괴의 문턱에 서 있었고 연기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했다. 소연아. 여기서 나가. 소윤의 목소리가 뒤엉킨 재와 함께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불길은 평소의 차분한 갈색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물든 붉은 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끌어안고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외쳤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거지? 왜 이 순간에도 내가 무사한 게 제일 걱정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겨우 살아남았다. 소방서로 돌아온 후 동료들은 피로에 지쳐 소파에 기대어 졸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불꽃처럼 출렁였다. 소윤은 구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돌아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오늘 고마워, 소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녀의 말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잖아. 그게 소방관의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손길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소윤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소방서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우리는 강남 제1소방서에서 근무했다. 서울의 심장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훈련. 호스 연결, 사다리 오르기, 인명구조 시뮬레이션. 소윤은 항상 선두에 섰다. 그녀는 28살, 나보다 2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소윤은 제주도 출신으로 바다 냄새가 배인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다. 소연아, 호스 쥐는 법 봐봐. 너무 세게 잡으면 반동이 커.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점심시간에는 김치찌개가 나왔다. 소방서 식당은 한국식으로 간단했다. 동료 남자들이 소주를 따라 웃으며 장난을 치지만 나는 소윤과 함께 창가 자리를 차지했다. 요즘 제주에 가고 싶어. 바다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이 소윤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그런데 소방관 생활하면서 휴가도 제대로 못 쓰잖아. 우리는 그런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 소윤은 가족 얘기를 잘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제주에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내가 소방관 됐다고 실망하셨어. 여자가 무슨 위험한 일 하냐고.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소연, 26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소방학교를 졸업했다. 왜 소방관이 됐냐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재로 다치신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불꽃을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소윤을 만난 후 내 삶은 불꽃 너머로 변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입사 첫날. 훈련장에서 그녀가 구조 연습을 하며 웃는 모습. 그 미소가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건 그냥 동경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작은 노트북에 소윤의 일상을 적었다. 오늘 소윤이가 훈련 후에 머리를 묶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바람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제주 바다처럼 파랗게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감정은 숨겨야 했다. 뉴스에서 LGBT 이슈가 나오면 동료들은 그런 건 서구에서나 유행하는 거지 우리나라엔 안 맞아 라고 웃어넘겼다. 소방서라는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나는 더 조심했다. 소윤과 가까워지려 애썼지만 항상 선을 지켰다. 출동 후 우리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산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소연아, 너는 왜 소방관 됐어?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소윤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 직업도 견딜 만해.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가을날 추석이 다가왔다. 소방서는 바빴다. 송파구의 대형 마트 화재. 우리는 밤새워 불을 껐다. 소윤의 얼굴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그녀는 웃었다. 소연아, 살아남았네. 송편 사 먹자.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날 나는 일기에 썼다. 소윤이와 함께라면 매일이 축제 같아. 하지만 이 감정을 말할 수 없다면 영원히 불꽃 속에 갇힌 기분이야.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소방서 지하실에서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소윤은 내 옆에 앉아 핫초코를 마셨다. 소연아, 너는 크리스마스에 뭐 해? 혼자서 영화 봐. 로맨틱 코미디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나도. 그런데 올해는? 같이 볼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게 우정일까? 아니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다음에.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열었다. 소윤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내가 알면 우리 우정은 끝날까? 펜 끝이 떨렸다. 소방서 생활은 위험했다. 매일 죽음과 마주쳤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더 뜨거웠다. 소윤의 미소, 그녀의 손길, 제주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후 나는 사물함에 일기를 두고 샤워실로 갔다. 소윤이 먼저 나의 사물함을 열었을 줄이야. 그녀가 내 일기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사물함 앞에 서서 내 노트북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소연아. 이게. 무슨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나는 샤워실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그녀를 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윤 언니. 그건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감정은 혼란, 충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소방서 복도는 한산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 준비로 바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소윤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읽어봤어. 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파도가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 지우라고 부탁할게. 그냥. 내 망상일 뿐이야.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고백하는 건 죄악처럼 느껴졌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 소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소연아, 왜 나한테? 우리는 동료잖아. 소방관으로서 서로를 지키는 게 전부인데 그녀의 말에 상처가 배어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 처음부터 그랬어. 훈련장에서 내가 웃을 때, 화재 현장에서 내 손을 잡을 때 제주 바다처럼 넓은 내 마음이 나를 끌어당겼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건 소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았을 거라는 걸. 제주에서 자란 그녀, 보수적인 가족 환경. 소방서라는 남성 중심의 세계. 언니도 느껴본 적 있지? 그 감정,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만해. 내일 출동 있을 텐데. 소윤은 문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기는 영원히 지워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훈련은 어색했다.
소유는 평소처럼 선두에 섰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얘야, 소연아.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 안 자서. 하지만 속으로는 소윤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녀의 어깨가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점심시간, 우리는 따로 앉았다. 김밥을 먹으며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한강. 이제 끝인가? 그러나 소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후 출동. 노원구의 공장 화재. 우리는 팀으로 들어갔다. 연기 속에서 소윤이 내 팔을 잡았다. 소연아, 조심해. 앞에 벽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손길은 어제의 어색함을 잊게 했다. 우리는 함께 불을 껐다. 현장에서 나온 후 그녀가 말했다. 소연아, 얘기하자. 오늘 밤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밤 10시, 소방서 옥상.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소유는 서머스에 담긴 유자차를 꺼냈다. 제주에서 가져온 거야? 따뜻하게 마셔.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소연아,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대학 때 여자 선배한테 소윤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끝났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소방관이 된 것도 그런 나 자신을 숨기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도 그래. 부산에서 자랐지만 서울 와서야 이 감정을 직면했어. 그런데 소윤 언니를 만나고 숨길 수 없게 돼서 눈물이 흘렀다. 소윤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위험해. 만약 동료들이 알면? 상사. 우리 직업이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불꽃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현실이 다가왔다. 며칠 후 소방서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상부에서 다양성 교육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LGBT 포함. 동료들은 코웃음 쳤다.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가나? 누군가 말했다. 소윤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서로를 힐끔 봤다. 세미나 후 그녀가 속삭였다. 소연아, 이게 우리한테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벽일까? 겨울이 깊어졌다. 설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휴가를 받았다. 소윤은 제주로 내려갔고 나는 서울에 남았다. 그녀의 메시지, 소연아, 바다 보고 있으니 내 생각나. 조심히 지내. 나는 답했다. 언니도. 빨리 돌아와. 하지만 그 휴가 중 소윤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소방서를 방문했다. 소윤이가 잘 부탁해요. 우리 딸이 위험한 일 하지 않게. 어머니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언니의 가족이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소윤이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출동 후 비 오는 밤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소연아, 나 내 일기 다시 읽었어. 지우지 마. 그게 내 마음이잖아. 소윤이 말했다. 나는 놀랐다. 언니,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가벼운 키스. 비가 그쳤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이 왔다.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다. 젊은 남자, 민준. 그는 소윤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윤 선배, 같이 밥 먹어요. 소윤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나는 질투가 났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일기에 적었다. 소윤이가 민준이와 웃는 게 싫어. 이게 사랑이라면 너무 아파. 어느 날 대형 화재. 여의도 사무실 빌딩. 우리는 구조에 나섰다.
소윤과 나는 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연기가 차올랐다. 소연아, 여기 같았어.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호스를 연결하려 애썼다. 그때 민준이 문을 열었다. 소윤 선배. 빨리. 그는 소윤을 먼저 끌어냈다. 나는 뒤따라 나왔지만 그 장면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가 소윤이를 구한 거야? 나는. 그날 밤 소윤이 내게 말했다. 소연아, 민준이가 고백했어. 거절했지만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서렸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언니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소방서 공기는 습기로 무거웠다. 우리는 매일 야외 훈련을 했다. 소윤과 나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민준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소윤 선배, 제주 얘기해주세요. 가보고 싶어요. 민준의 미소는 밝았고 소윤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감정은 독이야.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지?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다. 오늘 소윤이가 민준이와 함께 출동 갔어. 그 둘이 웃는 모습이 나를 멀어지게 해. 사랑이란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한국의 여름은 축제였다. 한강 물놀이, 불꽃놀이,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갔다. 소윤은 내 옆에 앉아 불꽃을 봤다. 예쁘네, 소연아. 마치 우리처럼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민준이 다가왔다. 선배들, 사진 찍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 속 소윤의 미소가 민준 쪽으로 기울어 보였다. 8월, 태풍이 왔다. 제주가 직격탄. 소윤의 가족이 연락했다. 소윤아, 집이 반파됐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아, 나 제주 내려갈게. 휴가 써야 해. 나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언니, 조심히.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소윤이 떠난 후 소방서는 텅 빈 듯 했다. 민준이 다가왔다. 소연 씨, 소윤 선배 걱정되시죠? 제가 커피 사줄게요. 나는 거절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불편했다. 소윤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 집은 괜찮아졌어.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 얘기하셨어. 제주에 좋은 남자가 있다고. 그녀의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의 소윤은 울었다. 소연아, 나도 모르겠어. 이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옥상에서 밤을 보냈다. 별이 없던 하늘 아래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언니, 나랑 도망갈래? 서울을 떠나서. 소윤이 웃었다. 바보. 소방관이 도망치면 안 되지.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9월, 소방서 평가 기간. 상사가 소윤을 칭찬했다. 소윤, 너 팀 리더로 적합해. 민준이랑 잘 맞을 거야. 그 말에 소윤의 표정이 굳었다. 훈련 후 그녀가 내게 말했다. 소연아, 나 민준이랑 데이트 해볼까 봐의 충격이었다. 왜? 우리의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내 일기처럼 우리 감정은 비밀이잖아. 가족, 사회. 다 반대할 텐데. 나는 반항했다. 언니, 그건 포기하는 거야. 사랑이잖아. 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게 뭔데? 매일 죽을 뻔하는 이 직업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우리는 다퉜다. 소방서 복도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소윤이 먼저 돌아섰다. 나는 일기에 썼다. 소윤이가 민준이를 선택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불꽃이 나를 태울까? 10월, 추석이 지났다.
단풍이 물든 남산. 나는 혼자 갔다. 소윤과 민준의 소문이 돌았다. 둘이 사귀나 봐. 동료들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졌다. 출동 중 나는 실수했다. 호스를 놓쳐 불이 번졌다. 상사가 꾸중했다. 소연, 정신 차려. 소윤이 나를 변호했다. 제가 도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멀었다. 어느 밤, 대형 사고. 인천 항만 화재. 우리는 긴급 출동. 배 위에서 불이 치솟았다. 소윤과 민준이 한 팀, 나는 다른 팀. 연기 속에서 소윤의 비명이 들렸다. 민준아. 떨어지지 마. 민준이 추락했다. 우리는 구조했다. 그는 다쳤지만 살았다. 병원에서 소윤이 울었다. 소연아, 무서웠어. 민준이가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가 밀어냈다. 소연아, 나 민준이를 좋아하게 됐어. 내 감정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말은 배신이었다. 내 일기가 불러온 재앙. 나는 소리쳤다. 언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두려움 때문이야. 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안전한 길이야. 우리는 헤어졌다. 소방서 생활은 계속됐지만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일기는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흩어지는 걸 보며 울었다. 11월, 단풍이 졌다. 소윤과 민준의 관계가 공식화됐다. 동료 파티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나는 멀리서 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일까? 왜 소윤 언니일까? 그러나 운명은 돌고 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대형 지하철 화재. 서울역. 혼잡한 시간. 우리는 출동했다. 연기와 비명 속에서 나는 소윤을 찾았다. 그녀가 갇힌 객차. 소연아. 도와줘. 나는 호스를 들고 돌진했다. 불꽃이 피부를 태웠다. 민준이 도착했지만 늦었다. 나는 소윤을 끌어냈다. 언니, 무사해.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영웅이었다. 병원에서 소윤이 말했다. 소연아, 민준이랑 헤어졌어. 내가 날 구한 순간 알았어. 내 마음은 여전하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소방관처럼.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소방서는 새롭게 시작했다. 소윤과 나는 다시 팀이 됐다. 민주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줘서. 소윤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가 날 구해준 거지? 매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출동 후 한강 벤치에서. 소연아, 우리 공식적으로 해볼까? 소윤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천천히.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LGBT 권익 단체의 시위, 드라마 속 레즈비언 캐릭터. 소방서 세미나도 더 깊어졌다. 상사가 말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우리 팀은 가족이야. 소윤의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솔직히 말했다. 엄마, 소연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제주 바다처럼 포용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봄,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소윤의 고향.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소연아, 여기서 결혼식 올까? 소윤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언젠가 불꽃놀이처럼 우리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압박. 어느 날 언론 인터뷰. 소방관 커플로 소개됐다. 논란이 일었다. 여자끼리 댓글들이 쏟아졌다.
소윤은 울었다. 소연아, 후회 안 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언니와 함께라면 모든 불꽃을 이겨. 여름, 우리는 훈련 캠프에 갔다. 강원도 산속. 밤하늘 아래 모닥불. 소연아, 내 일기 덕분이야. 그게 우리를 연결했어. 소윤이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가을, 송편을 빚었다. 소윤의 어머니와 함께. 소연아,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겨울, 다시 화재. 하지만 이번엔 함께 이겼다. 소방서 옥상, 유자차를 마시며. 소연아, 사랑해. 소윤의 고백. 나도, 언니.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며 영원히. 서울의 거리에서 두 소방관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사회의 벽을 넘어 제주 바다처럼 넓게